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항암제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수술은 안 합니다. 참견해가지고 다 연구하는 건 다 했지만은 수술을 안 해요. 그렇지만 항암제 치료와 항암제, 그다음 암을 치료하는 데서는 제가 전문이에요. 수술은 안 해도.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래서 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 저기가 있고, 특허도 항암제에 관한 특허는 제가 13개가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논문도 많고 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했고, 저는 한국말을 하지만은 미국 사람입니다. 40년 됐어요, 미국에 산 지. 한국말은 다시 배워가지고 이만큼 합니다. 과학자가 돼가지고 암을 정복하는데 하겠다. 의사가 되는 건 조금 밀어놓고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싹 길을 바꿨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화학과에 들어가서 암 그거 하는 거 좀 합니다. 근데 뭐 의대에서 연구하고 하는 거 다 해요. 항암제 이거 하는 거 연구에 빠져들면 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새로운 암이라는 그에 대한, 그러니까 메커니즘에 대해서 막 공부하니까 너무 익사이팅해요. 완전히 미지 세계가 열리는데, 그래서 빠져들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학위를 받았습니다. 받고, 펄두 약대에 가가지고, 진짜 암 연구반대 빠져들어서 임상실험에도 참여하고 하면서 합니다, 지금. 하고, 그러면서 약을 개발을 했어요. 항암제를. 얼마나 좋으냐면, 우리 현재 기준적으로 나오는 항암 치료에 쓰는 약들 있죠? 그거보다 10,000배가 셉니다. 10,000배가 세요. 동그라미가 4개예요. 4개가 더 붙는 겁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아시지만 항암 치료하면은 제일 무서운 게 뭐죠? 부작용이에요. 면역기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면역기관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정상세포는 안 건드립니다. 환상적인 약이 발견이 됐어요. 아니요. 개발한 약이. 그때 찾아낸 약이. 한국에서는 교수가 연구하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소유권은 그 사람이 가져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고 한국 정부에서 권장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사업도 일으키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미국은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은 학교가 가져갑니다. 100%. 그 사람 개발한 사람의 이름만 붙어요.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연구를 하게 되면은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건강보호부에서 그랜트 서포트를 받고요. 그 다음에 NCI, 그러니까 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연구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 관련돼가지고 몇백만 불씩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했어도 소유권은 학교가 가져요. 그죠? 원래 학교라는 게, 뭐 사람들이 교수가 하고 뭐 한다 그러면 상아탑에 이렇게 올려있는 높이 보거든요. 근데 빠져들어서 보면은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심해요. 가려 있어가지고 잘 모르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학교라는 게 원래는 국가 소유예요. 그 뒤에는 정부가 관장을 다 합니다. 사립학교라는 것도 없어요. 원래는 그 뒤에는 다 연구소 들어가면 그게 그거고, 그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연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발견했잖아요. 하고 나서 저는 교편을 잡았어요. 시카고에서. 그리고 또 제 실험실을 차리고 학생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항암제 개발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약이 되려면은 식약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상실험을 해야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야 돼. 항암제 개발할 때는. 그리고 보통 약이 하나 나오려면은 1 빌리언 플러스가 듭니다. 1 빌리언 플러스라면 동그라미가 9개 달러예요. 한국에서 뭐 제약회사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오죠? 한국에서는 죄송하지만 제약회사가 없어요. 무슨 제약 이름 붙이죠? 제약회사 없습니다. 한국에선. 제약품을 미국에서 받아다가
파는 판매업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꿍짝꿍짝 해가지고 한약 좀 섞어가지고 고약같이 만들어가지고 약같이 파는 거. 한국 사정에 맞춰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는 한국 개념이 아니라 미국 개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전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 개념으로 봐요. 임상실험이 돼야지만 약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 개발한 거는 임상실험이 허락이 떨어지질 않아요. 딱 개발돼가지고 했을 때는 제약회사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이거는 우리가 평생 찾던 그런 약이다 해가지고 오는데 FDA가 승인 허가가 떨어지면 임상실험 절대로 못합니다. 임상실험 안 떨어져요. 근데 시카고에서 교편 잡고 개발한 약도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임상실험에 떨어져가지고 유럽에서 3차 임상실험까지 들어갑니다. 약효를 비교할 때는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인가 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건 돼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NC에서 허락 떨어졌습니까? FDA에서 허락 떨어졌습니까? 제약회사는 뭐라 그럽니까?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야, 우리 클리닉 하지 말자. 없던 걸로 하자 그래요, 선생님이. 뭐를 없던 걸 하는데요? What do you mean by that? Forget about it. 저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72시간 정도 깨있으면 사람 미친다 그래요. 한 잠 안 자고. 98시간 해도 안 죽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실험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없어요. 너 중간에 잔다 그러는 게 실험 딱 붙여놓고 보다가 벽에 고개 딱 대면 1분 동안 깜빡했다가 깨요. 그거 하루에 2-3번 하면 하루가 가요.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 번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놀 때 안 놀고, 진짜 잘 때 안 자고, 먹는 거 시간 아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What do you mean? Forget about it.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 You are smart enough. If you think about it, you'll figure it out. You are smart. You'll find out.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전화 끊는 적이 없어요. 그때밖에. 전화 끊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막연해요. 그래서 2주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컴퓨터 뒤지면서 딱 했는데 답이 뜹니다. 근데 그 답이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니에요. 2주일 고민하고 선생님한테 전화 올렸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러면은 이게 당신이 듣고 있어야 하는 답입니까? 했더니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 맞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게 답입니다. 그 약이 임상실험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혜택이 갈 수 있는 처방약이 되는 것을 정부가 막아요. 제약회사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항암제 제약회사 시장이 $500 빌리언였어요. 그게 무너지게 되면 미국의 IMF가 옵니다. 막아요.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FDA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우리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한테 줍시다. 다른 나라에서 개발되도록. 그래서 선생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데릭. 그러더니, 너 평생 외국에서 그냥 애들 키우면서 살래? 아니면 미국에서 조용히 살래? 그게 질문이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랬더니, doesn't matter. 외국에서 그냥 애들 키우면서 살래? 아니면은, 미국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외국에서 평생 그렇게 살래? 아니면 미국에서 조용히 살래? 그게 다시 물어봐요. 안 되겠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딱 끊었는데 힘이 쫙 빠지면서 생각이 안 떠올라요. 몸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하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게 안 돼요. 기도할 때면 취하는데 눈만 뜨면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두 분을 모셨어요. 잠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 다 하고 나서 술 마시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취해지게 되면,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마시면서 하나님과 맞짱 떠요. 한잔하십시오. 마십니다. 이렇게 2일 정도 지났는데 막 속도 쓰리고 하는데 화가 나니까 근데 답이 떠올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일전은 관련 없습니다. 선생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르는 3세기에 그냥 풉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혀를 탁탁 쳐서 하더니 Derek, you still don't get it. 그러시면서 하시는 게 이거예요. They still know who you are. they가 누굽니까?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여태까지 과학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투자했던 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 뒤에는 더 큰 힘이 있구나. 깨달음이 와요. 그때부터 그 순간에 항암제 개발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연구한 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아침에 이제 7시 반에 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사무실에 와요. 그러면은 벽을 바라봐요. 하루 13시간씩 했어요. 6개월 동안.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중간에 학생들은 필요하다고 문 뚝뚝 두드리고 연구하는 거 자료 갖고 오면 보고 얘기 딱 해요. 나가면은 벽만 바라봐요. 13시간씩 해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근데 생각되는 게 한 6개월 지나니까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이러다 죽는구나. 사람이 이러다 죽는 거로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해야 된다. 그때 떠오른 게 치매약 개발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약초에서 치매약 뽑기 시작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들 카레 먹으면 치매 예방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 한 사람이 저예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투건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강황이죠. 카레 원료. 카레. 카레 얘기는 나중에 이제 연구 다 되고 나오고 논문 발표된 다음에 영어로 하면 터머릭이죠. 터머릭. 한국에서 수매 강연을 하는데 서울대 호암센터에서 하는 어느 교사 수업 버쩍 뜨더니 카레 먹으면 치매 예방됩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카레에 그런 성분이 있지만은 성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먹고 치매 예방된다는 소리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쯤 효능 성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됐어요. 그 말을 막더라고요. 제가 말 꺼내놓고 그러더니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그걸 가지고 오뚜기 카레에 가가지고 꾹짝꾹짝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대요. 근데 오뚜기 카레 먹고 그 카레 먹고 치매 예방은 절대 안 됩니다.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게 하루 아침 저녁 식사 때마다 한 15그릇씩 카레 먹으면서 매일같이 15그릇씩 먹으면서 한 20년 먹으면 효과 나요. 하루도 안 빠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 대신 그러니까는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이건 카레 얘기고, 자 이게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이제 치매약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아까 4시부터 말씀드린 거고, 거의 결론은 이겁니다.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기 발견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질병이든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암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돼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회복이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치매의 경우랑 암은 좀 달라요. 암 발견됐으면 나 죽었구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는데, 치매의 경우는 나는 아직 아니야. 왜? 옆에 사람 비교했을 때 걔보다 아직 내가 상태가 좋거든, 똑똑하거든, 그러면서 넘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암이랑 비교해서 볼 때는 초기 일기입니다 했을 때 일기에 괜찮아요. 한 말기까지 가야지 걱정을 하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근데 치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해요. That is wrong. 근데 설문조사 했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워합니다. 근데 반응하는 거는 전혀 반대로 반응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치매는 다스리고 예방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아까 한 거고, 그래서 제품도 나와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증명된 거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암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암. 항암제 개발하는 거 접고 이제 치매하는 걸 하는데, 원래 송충이가 손님 먹고 산다고 이게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여태까지 수십 년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게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근데 답이 나와요. 그게 이거예요. 90년대 초반입니다. 암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암은 다스릴 수 있는 거다. 다스려야지만 된다가 답입니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랑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근데 그 답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라는 게 이제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거기는 포스닥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도 이렇게 있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가 항암제 개발하는데 세계 1위고 2위고 막 따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암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위 받고 해야 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게 방법은 아닙니다. 암은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방해야 됩니다. 그걸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거 하고 이제 딴 강의하고 했는데 위층에서 전화가 와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불러요. 그랬더니 내가 왜 너 불렀는지 아냐 그래요. 가슴이 철컥하는데 알죠. 네,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보시더니 너 우리 학교 우리 디파트먼트가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아니? 그래요. 예, 압니다. 너 왜 우리가 너를 교수로 불러왔는지 아냐? 예, 압니다. 그러면은 너 학생들 앞에서 이단적인 방언을 할 수 있냐?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은 네가 알아서 짐 싸고 나가든지 아니면 조용히 네가 연구하는 거 하고 조용히 지내라. 그게 답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렵게 교수가 됐는데 오케이. 저 그때 입을 막았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한 10년 후에 한국 프로그램을 보는데 생로병사의 비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젊은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암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암은 다스려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 여기도 어디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다니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을 했어요. 오 마이 갓. 제가 얘기한 걸 사람들이 듣고 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안 믿지만은 누군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곧 한국에서 의사가 나와가지고 TV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다는 게 제가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존스 홉킨스 캔서 센터에 있는 주임 교수가 좌담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암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투자를 했지만은 암은 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대신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다스리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눠드려요. 그래서 한 10년이 넘었죠, 지금. 자, 그게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암이 있고 당뇨가 있고 심장질환이 있고 녹내장이 있고 치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질병은 녹내장과 치매밖에 없습니다. 암과 당뇨와 심장병은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저 질병이 있으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성인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암과 당뇨, 심장병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00% 부모 잘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100% 여러분 잘못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이고 부모 잘못이에요. 100%. 그럼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모 잘못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몸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면 선천적인 당뇨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특별해요. 내용이 좀 다르고, 옛날에는 살 수 없는 병이었으니까 요즘 인슐린 맞고 살긴 살지만은 그거 외에는 전부 부모 잘못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 말씀드려요. 조금 뒤로 시프트 할게요. 제가 빨리 가야 된다는 흥분해가지고 인증했는데, 항암제 개발을 그거 하면서 깨달음이 온 거 이거예요. 항암제 그거 딱 접으면서 깨달음이 이겁니다. 제약회사는, 약 드시는 분, 하나 질문을 할게요. 당뇨약 드시는 분,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 그 다음에 혈압약 드시는 분, 여기는 상당히 건강하신 분들 계시네요. 아까 치매 얘기할 때는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계셨던 분들 훨씬 전체 연령층이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건 문제가 없어야지 돼요, 원래는. 자. 근데 혈압약 먹고 콜레스테롤 약 먹고 당뇨약 먹고 질병이 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약 먹고 나신 분 없습니다. 평생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먹고 낫지도 않는 약을 왜 먹습니까?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합병증이 와가지고 고생한다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질병들, 제약회사는 먹고 낫는 약은 절대로 안 만들어요. 약 팔기 위해서. 내가 계속 약 증상 완화는 계속 시키고, 그 다음에 1년, 2년 지나면은 휴증이 꼭 따라와야지 돼요. 휴증이 없는 약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1년 먹고 2년째 들어가게 되면 뭐라 그러죠? 우리 간 검사합시다. 그래요. 문제 있으면 약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혈압약 1년, 2년 먹죠? 그러면 우리 간 검사합시다 해요. 약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 패런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제약회사 높은 간부들이 많아요. 그럼 콜레스테롤 있는 사람은 약 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혈압하고. 예, 가르쳐 드릴게요. 높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놓고 얘기 같이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항암제 개발하는 게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혹시 걔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픽업해가지고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게 있어가지고 했더니 어느 날 딱 불러요. 그러더니 그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더니, 야, 네가 어떤 과학자고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하는지 나 믿는다. 100% 믿는데 네가 만든 그 약과 그 서류가 오늘 내 앞에 와 있다고 했을 때 나 사인 못한다 그래요. 왜? 내 잡은 우리 회사가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사람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섬찟하죠? 그래서 제약회사는 먹고 남는 약은 절대로 안 만듭니다. 근데 항암제는 더 심해요. 무섭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5가지가 있어요. 뱅킹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오일 비즈니스가 있고요, 컴퓨터 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산업과 음식 산업입니다. 근데 제약 산업과 음식 산업은 같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음식 산업으로 병을 만들고 제약 산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무섭습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맛을 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풀었으면 저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은 무서워요. 자, 모든 질병에
질병을 다스려 낫게 하려면은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이겁니다. 저는 리액트라고 해요. 이건 미국 친구들과 캐나다에서 외국 사람들한테 할 때 써먹는 건데 이겁니다. 첫 번째가 recognition이에요. recognition은 knowledge입니다. 지식 없이는 무슨 질병을 초기 증상이고 뭐고 증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원인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첫 번째가 recognition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 오신 게 적어도 저 지식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recognition.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arly detection이에요. 조기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early detection. 늦게 디텍션 하면은 죽을 확률이 점점 커지니까 헤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early detection이고 그 다음에 acknowledgement예요. acknowledgement는 오케이 지식도 있고 early detection도 알겠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치매 경우 그런데 증상이 딱 잡혔을 때 나는 아직 아니야. acknowledge를 안 해요. 네, acknowledge를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하면은 denial이 먼저 갑니다.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니야. 가리는데 그러면 못 고칩니다. 나도 그런 문제가 있구나. acknowledge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그러면 나는 질병이 있다고 acknowledge 했으면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사는데 방법론에 빠져들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할 때마다 한국 분들은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마다 한쪽이 꼭 앉아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행동에는 안 옮겨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은 질병이 낫는 줄 알아요. 여기 뭐 다 교회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흥회 때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맨날 은혜 받을 때 박수 치고 막 찬양하고 너무 진지를 흘리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구원 받으신 분, 마음에 감동되신 분 오십시오 하면 눈물 흘리며 나가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오늘 나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도 그랬거든. 그 지난주에도 그랬고 부흥회 갈 때마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귀가 즐겁다고 그 질병 낫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커밋을 해야 돼요. 속에서부터 커밋. 내가 낫겠다 다짐을 하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트리트먼트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리액트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사람들한테 이거 할 때는 이거 기억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선물도 주고 이제 혜택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이게 리액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이 두려우십니까? 여쭤봅니다. 그러면 두렵다고 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죽으니까.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고생하다 죽으니까. 근데 돌아보세요.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몇 명이 사는지. 근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로 조기 발견해가지고 딱 띄어내고 하고 한 사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큰 거 같이 막 과다 선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요. 수술하고 항암치기 들어가면은 75%가 6개월 안에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죽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계산하는 확률에 안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 가지고 숫자를 계산을 합니다. 그게 나온 숫자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95%예요. 죽는 확률이. 암이 부위에 따라서 틀리지 않은가? 자,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부위에 따라 틀리죠. 근데 왜 틀린지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따지면은 암 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암이 수천 개, 수백 개, 수만 개, 우리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막 대하면 수백만 개씩 암세포가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매일같이. 근데 매일같이 우리 면역기관이 그걸 다스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암세포 보유자이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누가 해도 두려워할 존재는 절대가 아닙니다.
다스리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눠드릴게요. 근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딱 하면 되면 그 다음에 피 검사가 하면서 뭐라 그러지 의사가? Oh, you are cancer free. 암에서 해방됐습니다 해요. 그러면서 꼭 다시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암이 나와요. 그러면은 메타스타사이즈 전이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캔서 프리하고 항암 치료했는데 어느 세월에 암 몇 개 살아남아서 딴 데 붙어 있다가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캔서 프리면 암세포가 없어야 되는데 언제 메타스타사이즈가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치료한 다음에 누가 you are cancer free 했잖아요. 의사가. 그러면 고심하십시오. 의사 잘못 택했어요. You got the wrong person. 자, 근데 암환자 얘기하면 에이 누가 설마 나는 아니야 넘어갑니다. 이건 아니에요. Everybody disposed. 암에는 이제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전립선암이 있고요. 남자들만 걸리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은 자궁암이 있습니다. 전립선암. 남자분이 지금 맞네요. 전립선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전립선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전립선 염증만 있어도 나는 이제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주 식상합니다. 근데 전립선 연임과 전립선 암과 성생활하는 거는 별개의 일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전립선 문제, 성생활하는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지 전립선과 문제가 아니에요.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건 정신적인 문제인데 뭐냐면 이제 남자가 목욕제기하고 다 마음에 맞아 오늘 밤에 이제 하자고 다 준비를 합니다. 했는데 멋지게 해가지고 딱 준비 딱 하고 익사이트 돼 있는데 사모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이상한 소리를 딱 던져요. 기분 나쁜 얘기 딱 던집니다. 그러면 딱 섰다가 딱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안 올라옵니다. 다시 3, 4일 걸릴 수도 있고요. 몇 주일 걸릴 수도 있고 안 올라와요. 섰다가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정신적인 것 때문에. 근데 집에서는 그거 안 돼도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 생겨봐요. 매일 밤 씁니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근데 전립선 하면은 문제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전립선 때문에 뭐 생활 못한다고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자 문제예요. 여자가 남자 기술을 막 세워주고 응원해주고 막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뭐 부부 갈등에다가 뭐 욕구불만이 그게 막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잘하면 남자는 살고요. 여자들이 좀 소홀히 하면 남자는 죽어요. 남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육 있고 뭐 떠들고 막 폼 잡고 돈 벌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약해요. 질문 하나 할게요. 홀아버님 밑에서 커가지고 성공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홀어머님 밑에서 성공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오바마도 그 케이스고요. 한국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케이스고요. 많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따라 있어요. 남자는 약해요. 근데 엉뚱한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남자가 강한 척하는 거지. 홀어머니 밑에 성공하신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립선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약해요. 인정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모아놓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게 남자가 강하냐 여자가 강하냐 그러면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돼요. 연세가 많으실 수도 그래요. 그리고 목회하시는 분들 부부도 모아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러신 목사님도 이렇게 해요. 사모님도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 권사님 옆에 놓고 하죠. 장로님들은 그냥 이렇게 해요. 힘 못 써요, 남자들. 여자들은 자궁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유방암이 있어요. 아세요? 지금 현재 조사한 걸 보니까 유방암 수술한 사람들 있죠? 여태까지 90에서 95%가 하지 않아도 될 거를 했어요. 폐암,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고 알죠? 자, 그 다음에 위암. 위암은 헬리코박터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췌장암. 췌장암에서 한마디. 췌장이 무섭죠? 스티브 잡스가 죽은 다음에 기사가 조그맣게 하나 발견이 됐어요. FDA에서 나온 거예요. FDA인가 NIH인가 했는데 그거입니다. 췌장암과 우리가 음식에서는 방부제와 관련이 조금 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췌장암과 방부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이러는 그 도표와 방부제 사람 먹는 도표가 같아요. 자, 피부암 있고요. 구강암이 있습니다. 구강암은 제가 좀 특별해요. 구강암은 이제 입안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매주 환자가 한 분씩 와가지고 강의를 해요. 5분에서 10분. 근데 그날은 구강암에 대해서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저쪽에 앉아 계세요.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했으니까. 근데 뭐 가볍게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이분은 좀 외투로 두껍게 입었어요. 날씨도 좋은데. 그래서 오늘은 저분이 좀 특별한데 새로운 사람이니까 저분이 얘기를 하는갑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시더니 나와요. 그러더니 말씀하십니다. 제 이름은 누군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튜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라이드를 딱 보여주는데 사람이 딱 오는데 요트 앞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웃으면서. 근데 로버트 레드포드랑 클린트 이스트우드 있죠? 딱 믹스한 그 지역에 엄청 잘생겼어요. 키도 6'3". 근데 그거 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저게 제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공부해서 이루고자 하던 거 다 이루었고 가지고자 하는 거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게 저는 그 이상 아닙니다.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하면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턱 밑에서 수건을 꺼냅니다. 수건을 꺼냈는데 수건이 이만큼이 나와요. 턱 밑에서. 그러더니 어떻게 하더니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모자 이렇게 아직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는데 팬텀 오브 어페라 있죠? 그런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거 딱 하는데 마스크로 움직이는 그때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기겁을 했어요. 숨이 딱 막혀. 자, 상상을 하십시오. 눈이 없어요. 한쪽 광대뼈가 없습니다. 위에 코가 없어요. 아래 턱이 없어요. 귀가 반이 없어요. 수술해서 떼어낸 겁니다. 상상을 하세요. 이게 얼굴이에요. 그게 구강암이에요. 전부 다 그냥 기겁을 하니까 얼른 그거 다시 지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의사가 돼서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게 꼭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나왔어요. 아마 그날 밤에는 술 마시고 담배 핀 친구는 한 명도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날 밤은. 그게 구강암이 무서워요. 자, 암 치료법이 우리가 있습니다. 흔한 방법이 수술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세트로죠. 암 치료하면은 수술에다가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다가 항암 치료해가지고 어떤 데 항암 치료 먼저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어떤 데는 항암 치료 먼저 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합니다. 이게 기존 방법이에요. 그리고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갑니다. 근데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도박을 하는데 분명히 진다는 개런티가 95%인데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도박을 하는데 95%는 져. 이기는 확률은 5%밖에 안 돼. 도박하세요.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은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도박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게 암치료예요. 이거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항암치료 다 치료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줄 알았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요. 식단을 건강식으로 하시고요. 술과 담배는 절대로 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십시오. 멋있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얘기 안 해줘요. 제 교회에 의사들이 많아요.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의사가 제일 많은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젊은 친구가 480몇 명 중에 항암 치료하는데 거기서 4년 연속 1등상 탄 친구예요. 교회 집사야. 같은 친구예요. 근데 교회에 어느 분이 암에 걸렸어요.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저한테도 도와달라 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의사도 항암 치료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수술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주신 거니까 나는 그 길로 갈랍니다. 가지고 그 길로 가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분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는데 이 친구가 딱 하더니 목사님 저 기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요? 저 장로님 돌아가시는 거 압니다. 2년 못 삽니다. 딱 그래요. 아직까지 저 상태에서 2년 사신 거를 못 봤습니다. 1년 넘기면 다행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장로님 그 친구가 이제 주치의는 아니지만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들 그래서 그분 주치의가 한 3라운드 키모만 하고 수술은 했으니까 하면 낫는다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큰 대수술도 아니었어요. 그냥 띄어내고 그냥 해도 되는 건데 그냥 놔둬도 좀 몸은 불편해도 오래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많이 아니까 저도. 근데 했어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낫는 쪽으로 인도해달라. 그냥 그쪽으로만 기도하십시오.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가지고 낫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돌려 기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 해주고 하다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도대체 어떠한 항암제를 제일 많이 씁니까?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50년 전, 60년 전에 쓰던 항암제를 똑같이 씁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애지번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농도를 낮춰가지고 썼을 때 머리가 빠진다든지 부작용이 좀 덜 하대요. 한 가지만 너무 센 거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줍니다. 근데 그건 커즈메릭 이슈지 기본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머리 빠지고는 커즈메릭 이슈지 항암 다른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돼가지고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외계인이에요. 한 사이클, 투 사이클, 제너레이션이 지날 때마다 계속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에뉴플로이드라고 합니다. 크로모솜, 그러니까 유전자 저기가 24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8개짜리, 12개짜리, 16개짜리가 막 변질돼서 나오면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경험상 알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드는데요? 요즘은 돈이 얼마 듭니까? 제가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에 한 30만 불, 40만 불 그랬어요. 그랬더니 2년 산다고 하면은
75만 불에서 한 120만 불 듭니다. 장로님 경우에. 대부분이 그 정도 듭니다. 근데 자기 주머니에 다 나오는 거 아니죠. 그거는 병원에서 봤을 때 병원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든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정도 들어온대요. 한 100만 불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는 이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당신은 이런 얘기 해줍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인상이 딱 이거지. 제가 왜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기본 상식인데, 찾고자 하면, 환자가 찾고자 하면은, 인터넷에 나오는 기본 상식인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해줍니까? 그게 답이에요. 원하면은 얘기해 주지만, 근데 환자가 저거 원합니까? 물어볼 겨를도 없어요.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따졌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당신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한번 따지자, 우리.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투잡 뛰고, 세잡 뛰고, 안 먹고, 안 놀고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애들 키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살만하니까 암에 걸리는데, 그러면 100만 불 집에 싸두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데, 거의 없어요. 전부 있어도 부동산에 엮여져 있지. 그냥 놔둬도 오래 사니까, 고생한데도, 그냥 여태까지 못 해본 거 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조금이라도 돈 벌어놓고 그냥 쓰시다가 가십시오. 하게 정답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니 왜 하냐요. 인생이 팍 이거지면서 그러면서 3개월 더 살고 6개월 더 살고 어떻게 사는지는 각 사람이 할 일이지 내가 그 얘기 왜 해줍니까? 딱 그래요. 근데 암 환자들은 생각하고 그거 인도해주지 않으면은 의사 시킨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바탕 했어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친구가 제가 그 친구 좋아하는 이유가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해외 선교에 눈을 떠가지고 해외 선교를 많이 해요. 애들까지 데려가면서 해외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여튼 아주 멋있는 친구예요. 그렇게 됐어요. 자, 항암 치료 성공률이 75년 전에 3에서 5%입니다. 자, 보세요. 항암 치료 성공률입니다. 지금은 기껏 해봤자 5% 정도 된대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조기 발견이 쉬워졌습니다. 조기 발견이 쉬워져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쫙 뜯어버리면 끝나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한번 합니다. 퍼스트 라운드 하지도 않아야 될 거기 때문에 항암 치료 해가지고 성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첫 6개월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개선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의사들도 젊고 똑똑한 친구들은 다 수긍합니다. 항암 치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항암 제약 하는 거 있죠? 이제 $1 트릴리언 스캠이에요. 정부가 허락하는 경제를 돌리기 위한, 왜냐하면 이게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는 게 의사들이에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은 죄송합니다. 근데 현실입니다. 저 식구도 의사 많아요. 친구도 의사 많아요. 다 동의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큰 조카가 의대 그러니까 의대 입학해가지고 지금, 레코드 탑이에요. 근데 제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앤드루, 아버지 생각해가지고, why don't you do cancer? oncology 그랬더니, uncle, it's a scam. Why should I do that? Everybody dies and it's a scam. I'm not gonna do that. I'm going to pediatric. 애들 봐주는 거 있죠? 그거 하겠대요. 그게 맞는 답이에요. It's a scam. 항암 치료 후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항암 치료하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키예요. 항암 치료하기 전에 이거 하면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져요. 근데 이건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조금 빨리빨리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질병인지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알아야지 돼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기존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뭡니다. 발암물질 노출이에요. 그래서 70년대에 한국은 그러니까 LA 갈비 해가지고 다 갈비 쪄가지고 구워 먹잖아요. 파크 공원에서 먹을 때 한동안 이랬어요. 고기는 태워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고기가 탈 때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게 벤조파이렌이라는 거죠. 근데 실험했더니 진짜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발암물질 다 아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세균 감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위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전이에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근데 꼭 유전적인 거는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프리디스포즈 돼 있어도 다스릴 수 있어요. 암은. 충분히 다스립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느냐를 배워야지 돼요. 그리고 방사능 노출입니다. 일본의 원자탄이란다. 원자탄 터졌을 때도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그때 직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암 때문에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번에 원자로가 녹아가지고 난리 났죠? 그것 때문에 손상이 있는 게 걱정하는 게 이 돌연변이에요. 방사능에 노출돼가지고. 벌써 식물이나 곤충들은 돌연변이를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사진을 몇 개 본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끔찍해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런 일이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간다가지고 뭐 얼마 전에 어디 책을 읽었더니 일본은 죽었다 이렇게 써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방사능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근데 암의 원인은 딴 데 있습니다. 저거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우리 대중들한테는 다른 데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큰 원인, 방부제예요. 그러면은, 왜 이러면은, 이게 뭐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럴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제약시장과 음식시장은 같이 돌아갑니다. 음식시장은 병을 만들고요. 감사합니다. 제약시장은 약을 만들어서 돈을 법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린 사람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예. 처음 했죠? 근데 이게, 누가요? 휴먼 인더스트리요. 예.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왜 방부제가 왜 그런데? 설명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니까. 자, 방부제가 하는 작용이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거.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음식이 왜 썩습니까?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라기 때문에 썩습니다. 음식물에. 방부제는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억제를 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억제를 합니다. 성장을. 그렇죠? 방부제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냐면 음식 시장이 많이 생산해가지고 일단 이게 많이 쌓아두면서 그 분배해가지고 돈 버는 게 음식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방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방부제에서 저는 좀 예민한 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마케트나 식당에서 빵을 먹지 않습니까? 빵을 먹으면 제 몸이 3일을 부어요. 근데 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3배를 먹어도 몸이 안 붓습니다. 자, 방부제. 우리 몸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 10배나 되는, 숫자상으로 10배나 되는 박테리아를 우리 몸이 담고 삽니다. 10배나 되는 숫자를 우리가 몸에 담고서 크기는 한 요 정도 돼요. 이게 우리 몸에 있어요. 박테리아가, 덩어리가. 근데 대부분이 우리 장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대장균이고 유산균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고, 여기도 별의별 박테리아가 다 많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제 친구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박테리아가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한 농장이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걔네가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살기 다스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게, 그 말 된다? 돼요. 10대 1입니다. 근데 여기 살아요. 자, 그럼 방부제 하는 게 뭘까요? 먹으면은 우리 몸에 소화기관을 관장해주는 유산균까지 손상을 입힙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어렸을 때는 모든 게 활발하고 저희도 밸런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다스려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좀 게을러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 또 어린애들보다 방부제 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는 유산균들의 농도나 밸런스가 깨집니다. 깨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들이 자라요. 박테리아들이. 왜 세균이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세균들은 독소를 뿜습니다. 엔도톡신이라고 그래요. 그 독소 뿜어가지고 우리 몸이 흡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몸이 싸워야 돼요. 무엇이 싸울까요? 싸우는 거는 면역기관이 싸워야 됩니다.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면역기관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방부제에 있는 거 많이 먹고 오랜 시간 먹고 그래가지고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독이 들어와요. 그거 싸우려는데, 그러면 100을 다 못 쓰고 거기서 한 2, 30분 그거 싸우는데 소비를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을 관장하는 데는 60, 70밖에 안 돼요. 근데 하루 이틀 하면 괜찮지만 그게 매일 지속되게 되면 그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오는 질병이 암이고 당뇨고 심장병이에요. 유산균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선 씹고 해가지고 분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효소가 나와가지고 분해를 하고, 또 그 음식 먹은 거를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이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줍니다. 누트리언트를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비타민이에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K고,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유산균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음식을 먹는데 소화를 못해요. 그리고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내서 흡수하게 못해줍니다. 그게 문제예요. 요즘에는 뭐 효소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여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식구가 더 많으니까 여기는 훨씬 빠르니까. 근데 그건 먹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드시는 게 효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음식을 넣고 사과를 넣고 감을 넣고서 효소화 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효소화 시키는 거는 박테리아가 하는 거거든요. 박테리아가 합니다. 그게 하는 게 그 감이나 사과나 오렌지가 만들어야 그거를 분해시켜가지고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미리 다이제스트 하는 거예요. 녹여주는 거예요. 소화시켜준 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었을 때 우리 몸이 고생 안 하고 흡수가 빨라져요. 그래서 회복하는 거지, 그 효소 먹어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효소는 우리 몸에 못 들어옵니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덩어리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먹어봤자 우리 몸이 피 속에 못 들어가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펩신, 트립신 같은 다른 효소들이 단백질을 깨뜨려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고 몇 개 붙어있는 펩타이드를 만들어야지 그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먹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사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생물학 들어가면 첫 번째 배우는 게 그거예요. 엔자임 하면서. 근데 모르기 때문에 서민들 그 빠져들어가서 많은 돈도 투자를 해요. 그건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진 이 기관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왜? 이게 다 처리해 줄 거니까. 어느 분들은 뭐 식초 어쩌고 저쩌고 효소 식초 살아있는 거 죽은 거 뭐 케미컬을 막 과대광고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막 화나요. 식품공학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이런 진짜 개떡 같은 테이프를 듣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 이거 당신 한번 들어보고 우리 한번 뭐 책 한번 쓰자 그랬더니 나가더니 나 요즘에 조용하게 삽니다. 괜히 긁어가지고 화나게 하면은 아유 그냥 김성욱 씨 저 대강 뭔지 아는데 긁지 마세요. 저 화나요. 벌써 화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 친구도 한번 빠지면 저보다 더 깊이 빠지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음 주에 이제 달라스 출장 갔는데 한번 긁을 거예요. 한번 하자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딴 데 있어요. 이거예요. 뭐더러 돈 낭비하고 건강 낭비하고 합니까?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음식이 다 방부제 넣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방부제.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이거는 이제 방부제 몇 가지를 쓴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이게 마음 아파요. 이게 그냥 방부제가 그냥, 이게 우리 몸에 부작용도 많이 주거든요? 부작용도 많이 줍니다. 이거 빠져들어가면 또 귀찮으니까 하는데, 소듐 나이트라이트라고 이제 햄버거 제가 핫도그, 피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훈육제 제품. 고기들, 연어,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저기 소듐 나이트라이트예요. 훈제한 거. 저거 몸에 들어가서 단백질과 작용하게 되면은 발암물질 만들어요. 그게 나이트로사민이라는 거예요. 소듐 나이트는 어디 있는데? 거기 방부제 들어가는 방부제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설파이드, 이건 술에 많이 들어갑니다. 변하지 말라고, 술. 저게 표백제 작용을 해요. 맥주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자, 안 들어가 있는 거 찾아 먹을 수는 있어요. 아니 막걸리. 막걸리는 또 들어갔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막걸리는 제가 안 마시고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몰라요. 기간이 긴 건 들어가고요. 그래요? 짧은 거는?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 소듐 벤조에이트라는 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소듐 벤조에이트 저거 이제 햄버거, 피자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데 저거 먹게 되면 애들이 하이퍼해져요. 하이퍼해지게 되면은 그런 하이퍼해진 학교 가게 되면 선생님 뭐라 그러죠? 얘 약 먹여야 됩니다. ADHD 그런 얘기를 해요.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ADHD라고 약 먹으러 학교 선생님 말하는 애들 중에 95%는 true ADHD 아닙니다.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ADHD라고 판정받은 게 아니라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지켜보세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30분 이상 할 수 있는지 1시간 하는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DHD 아닙니다. true ADHD는 컴퓨터 게임도 10분 못 넘겨요. 못 넘깁니다. 근데 딴 거는 어수선하고 학교에서는 그렇다 그러는데 집에서 컴퓨터하고 노는 거 보면 똑같은 게임 가지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빠져서 한다. 그게 ADHD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예. 아니 좋아하는 건 상관없어요. ADHD는 좋아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못해요. ADHD가 산발하는 애들은 예, 산만한 애들이요. 10분도 못 있고 뭐. 아무리 좋아해도 상관 못해요. 못 넘습니다. 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네, 예. 자, 소화기관 이렇습니다. 자, 이건 면역기관은 이제 암세포 면역을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B1. 저기 최고 좋은 미원. 근데 미원 얘기를 할 때, 아까도 또 어느 분이 그랬지만은, 케미칼이고
케미컬 아니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자체가 근데 미원 케미컬이에요. 원료가 뭔데요? 미원 원료요. 네. 단백질이요. 단백질이에요? 예. 그럼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박테리아에서 효소화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연식품이에요. 원래 미원이 자연식품이에요. 미원 만들어진 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죠. 요리를 하는데 다시마를 넣고 끓이면은 음식이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다시마를 넣으면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왜 그러냐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농축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뽑힌 게 미원이에요. 그럼 왜 미원 나고? 그래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거 돈 되겠네?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약품으로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미원으로 해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원이 나고 미풍이 나오고 해가지고 한 거를 한국에 삼성에 받아가지고 아지나모토 해가지고 미풍이 판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 하는 작용은 딴 데 있어요. 신경을 경직시킵니다. 그래서 익사이토톡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테이스트 버드 있죠? 음식 이거 맛보는 거 그거를 경직시켜버려요. 경직시켜버리면은 우리가 맛이 그러니까 맛을 참맛을 보는 것을 이렇게 무뎌지면서 우리가 배부른 것을 잊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신호가 와야 됩니다. 근데 미원은 그 신경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먹고 배가 퍼져가 이래도 한 번 더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맛있게 해. 뭐 맛있게도 해주고 신경을 마비시키니까 그게 그 미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음식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암세포를 키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오기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독이라고 이제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오래 먹었을 때는 후유증들이 쫙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몸에 래시가 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요. 살이 붓고요. 근육이 아프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저기가 충혈이 오고요. 설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왜? 신경계를 경직시켰기 때문에 몸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온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음식 통에가 조금 들어와가지고 드는 건 괜찮지만 미온을 뿌려 먹고 아닙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그러죠. 미온 넣지 말고 해주십시오. 중국집 어디 가서 예 그렇죠. 저기 짜장면 하면은 큰 걸로 한 숟갈은 미온이니까 짜장면에 예. 그 다음에 또 냉면이 그 다음에 많아요. 냉면도 탁 해서 한 숟갈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또 여기 식당 그 업 하시는 건 없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어야 돼요. 자, 미원 안 써야 돼요. 근데 그래서 식당에 가서 미원 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저희는 미원 안 씁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다도 빼주세요. 그러면은 다시다를 빼고 어떻게 음식을 만듭니까? 그래요. 미원이 감미한 미원이 다시다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미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미원이라고 MS를 안 쓰고 겉에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TV 선전에 액센트, 내추럴 플레이버 뭐 해가지고 나옵니다. 하이드롤라이즈드 밀크 프로틴, 비프 플레이버링, 볼륨, 브로스 해가지고 막 팔아요. 그게 프로틴이에요? 아닙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거를 그냥 이름 붙이는 거예요. 프로틴에서 올라. 예, 그거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뽑은 거니까 만들어낸. 그러니까는 소고기 다시다예요. 비프로서 소고기 다시다. 이런 식으로 팝니다. 근데 밑에 딱 레이블 밑에 보면 코딱지만 글씨로 MSG, 모노소디움 글루타민이 써 있어요. 써야 되니까 법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안경 껴도 노안이 오면 잘 안 보이는데 그 언제 그거 뒤져보고 있어요. 아니 이게 MSG, M, 마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보여드려 다시. 마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미원이에요. 자, 그래서 미원은 절대로 저기 하셔야 됩니다. 자, 미원이 무슨 질병을 가져온다 그랬죠? 음식을 절제 없이 먹게 해가지고 암세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그 다음 절제 없이 먹게 해가지고 당뇨가 오게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원은 절대로 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암의 원인을 따지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에요. 핫도그, 햄버거, 피자 전부 뭐죠? 가공된 음식들이에요. 정크푸드죠. 피자는 전국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포테토칩, 콘칩 있죠? 집에 가면 다 있어요. 저게 미원 엄청 들어가 있고요. 방부제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는 변하지도 않아요. 10년 가도 맛은 기름이 산화돼가지고 맛은 좀 그래도 자체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저거 없애야 돼요. 저게 문제예요. 정크푸드. 자, 너무 이거 좀 경직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이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 가르쳐 드리고 또 연결하도록 할게요. 사람은 숨을 안 쉬고 삽니다. 자, 들어보세요. 사람은 숨을 안 쉬고 삽니다. I don't get it이죠. 뭐야, 씨.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사는데? 자, 가르쳐 드릴게요. 숨 쉬는 거는 심호흡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샬로우 브리딩을 해요. 이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걸 다 내뿜고 뒤로 마시기 이런 숨을 쉬어야 되지 돼요. 그러면은 심호흡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복식호흡입니까? 뭐 단을 여기 하고 뭐 무게 중심을 뭐 기를 모으고 그런 소리 해요. 저 그런 거 몰라요. 말도 안 돼. 제가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저는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근데 심호흡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또 얘기를 해요. 숨은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그런 것도 몰라요. 그죠? 이거 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2분을 못 넘깁니다. 숨을 안 쉬면은 팽해요. 3분 넘기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숨 안 쉬기고. 근데 음식은 일주일에 안 먹고 한 달에 안 먹어도 삽니다. 물도 일주일에 한 모금 안 마셔도 막 심한 운동하고 땀 흘리는 게 아니면 안 죽습니다, 사람. 근데 호흡은 2분, 3분만 지나면 다 쓰러져요. 호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연세 드시면 치매 세미나 하고 그럴 때는 여쭤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냐고. 운동을 한대요. 그렇습니까? 무슨 운동을 합니까? 걷는 운동 합니다. 그래요. 잘하십니다. 어떻게 걸으세요? 그냥 걸어요.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그냥 걷습니다. 그러면 안 걷는 것보다는 많이 움직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움직이는 거 운동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은 절대로 아닙니다. 몸에 안 움직이는 건 낫지만은 큰 도움이 안 돼요.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마라톤을 2번을 완주를 했어요. 근데 마라톤이라는 거는 4시간, 5시간 동안 특별한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4시간, 5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3시간이죠. 4시간, 5시간 동안 똑같은 식으로 일정하게 숨을 쉴 수 있느냐, 못 쉴 수 있느냐, 그걸 연습하는 게 마라톤이에요. 왜냐하면 쭉쭉 빵빵 근육 키우는 사람, 100m 10초에 뛰는 사람들이 마라톤 완전 못합니다. 그러고 뭐 힘있게 빨리 나는 뭐 몇만 미터 뜁니다. 이렇게 뛴다고 절대 완전 못해요.
호흡이 무너지면. 그게 포인트예요. 마라톤 성공하려면은 호흡 조절이에요. 그거를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왔어요. 아, 운동이라는 게 막 움직여가지고 숨이 가빠가지고 이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운동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숨 쉬는 걸 정하셔야 돼요. 나는 편안하게 심호흡을 정확하게 오래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저한테는 이거예요. 칙칙폭폭이에요. 근데 마음이 급해지면 이게 빨라집니다. 근데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상황에 가서라도 빨리 걷든지 천천히 걷든지 그게 돼야 돼요. 그 연습하는 게 달리면서 걸으면서 똑같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되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것만 해도 암에서 해방되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당이 조절이 되고요.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돼요. 하루에 아침 30분, 저녁에 30분. 정기적으로. 그것만 맞춰도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많이 걷는 게 아니에요. 걸을 때 호흡을 같이 해야지 돼요. 그게 첫째 기본이에요. 암을 다스리고 싶으세요? 호흡이 첫째입니다. 당뇨를 다스리고 싶으세요? 호흡이 첫째입니다. 근데 공원에 첫째예요. 공원에가 집에서 집에서도 일단 예를 들어 드릴게요. 꼭 운동한다고 공원에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할 때 소리를 내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소리 안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잡생각이 들으면 까먹어요. 그리고 또 앉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앉아서 해보세요. 2분, 3분 못 넘깁니다. 정신 휙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걸으면서 하셔야 돼요. 그것도 자기에 맞춰가지고. 몸은 뭐 아닌데 괜히 호흡만 심호흡해야 된다고 몇 분 못해요. 자기 맞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자꾸 연습하면 나와요. 그거를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몸의 건강은 저절로 회복이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아, 그럼요. 혈액순환 최고죠. 혈관 부드러워집니다. 하여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때 너무 쉬운 거야. 아이, 숨 쉬는 것까지 거. 아이, 다 하는 건데. 근데 실천 옮기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매일 또 정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거 같지만 해야 돼요. 밥 먹는 거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밥 먹는 거 이외에 그래야지 건강해야 돼요. 자, 쉬운 거 이렇게 가르쳐주면 너무 쉽다고 사람들이 안 믿고 실천이 안 옮겨요. That is wrong. 근데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처음부터 심호흡을 일정하게 하시면서 하세요. 그러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암에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는데 꼭, 그거 하기 전에 또 이거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원은 몸에 나쁜 거 알고요. 몸에 나쁜 거. 그 다음에 설탕 대용품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특히 암 환자들, 당뇨병 환자들. 설탕 대용품. 자, 그게 스플렌다고 이코리고 사카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런 걸 드십니까? 하면은 당뇨병 환자들이 저걸 먹어요. 의사가 먹으라 그러니까 더 먹어요. 그런데 그럼 왜 먹습니까? 하면은 의사가 먹으라니까 왜 먹으라 그러는데요. 제로 캘로리니까 설탕은 몸에 나쁘니까.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까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스플렌더 요만큼, 이꼴 요만큼 이렇게 됩니다. 딱 1g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3.3g 정도 돼요. 3.3g 정도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스플렌드에서 단 맞춘 성분은 설탕의 700배에서 1000배가 더 답니다.